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64페이지의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명세서 작성하기에 앞서서 우리 개인 조정의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 쪽에 보시면 보고서 기초정보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모든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주소나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소득 구분,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환경등록과 관련해서는 개인조정 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의제삼각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적용 대상 감면이냐 일반이냐 선택을 해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 다음에 감가상각 시부인과 관련해서 자산별로 시부인할 거냐 계정 과목별로 시부인할 거냐는 건데 자산별로 시부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조정 등록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정 과목 사용과 직접 입력이 있는데 원칙은 직접 입력이 원칙이 됩니다. 원칙이 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항들은 우리 조정 과목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환경등록에서 직접 입력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세무조정을 할 때 조정 과목 사용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냐 수정신고냐 하는 부분인데요. 정기신고와 수정신고로 구분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정기신고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는 1차부터 5차까지 선택해서 확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신고일 때 여기에서 이제 신고 구분을 수정신고로 등록함으로써 추후에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환경등록의 개인 쪽에 있는 부분 4가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내용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조정 메뉴에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총수익금액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임대보증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조정 명세서까지 총 3개를 작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과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 검토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수익금액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수익금액 시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경우에는 인도한 날입니다. 인도한 날인데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업의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제외하고 판단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물 건설업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면 건물 건설업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정축하는 산업활동이고 졸업식 건물 건설활동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건물 건설업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제외하고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설업의 경우에 건설, 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나 예약 매출을 포함해서 이 경우에는 완료한 날이지만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률에 의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예약 매출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법에는 예약 매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과거 예규에 보면 예약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에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제품을 인도하는 판매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무상으로 아파트 분양 방식에 의한 매출, 아파트 분양에 의한 매출은 전부 다 예약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사 기간에 따라서
장기공사는 진행률이 적용이 되어야 될 거고 단기는 진행률과 완성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건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건설 활동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경우에는 보시면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매매는 대금 청산일 중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세 개 중에 빠른 날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소득세법상의 수입 시기를 살펴봤고요. 자, 총수익 금액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총수익 금액, 매출액은 당연히 수익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받은 장려금, 관세 환급금 이런 부분들 잘 챙겨보셔야 되죠. 자, 자산 수정이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공제금,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이익금액 등에 대한 부분, 간주임대료 상당액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즘 직원들 채용하게 되면 고용촉진 장려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실무상 많이 누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은 금융계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금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를 기장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계좌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입니까? 개인소득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실 때 장려금이나 관세환급금, 퇴직연금, 불입금에 대한 이익금액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재고자산 가액의 총수익금액 포함 여부에서 사업포괄 양도 양수 시의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금액에 포함을 합니다. 근데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불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이 되느냐 그냥 남아있는 재고자산이냐에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 여부 달라집니다. 주의하시고요. 공장 등 수용 시에 보상금 총수익금액, 만약에 보상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이전 가능한 사업장 이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총수익금액의 산입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 총수익금액 불산입입니다. 건물 철거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보상금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보상금을 지급한 측에다가 지급자에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게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매각액에 대해서는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타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전부 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한 경우에는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업무용 승용차 매각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매각 당시에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장의무라든가 이런 부분 판단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 총수익금액 산입 여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추계신고 시에도 포함이 되고요. 간이과세자였다면 기장신고하면 제외됩니다. 그러나 추계신고할 때는 포함을 합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포함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포함이고요. 간이과세자 제외고요. 추계신고 시에 간이과세자도 포함을 합니다. 의제매입, 매입세액, 재활용 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사랑 프로 운용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표준 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 쪽에 보시면 총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총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총수익금액 조정 계산 총괄 탭과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장기할부 판매 등에 대한 수익금액, 기타 수익금액으로 이렇게 총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 순서는 자, 분홍색 1번 네모 박스, 2번 네모 박스가 있죠. 네모 박스에 있는 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수익금액 조정 계산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결산서상 수익금액과 조정 수익금액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결산상 수익금액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반영하실 때에는 F4번 매출 조회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 조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자 수익, 자비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반영이 되고 나면 이 결산상 수익금액과 관련해서 세법상의 수익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라고 하는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나 다라고 하는 작업 진행률, 장기할부, 기타 수익금액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가나 다가 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장기할부, 기타 수익금액이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내용이 있다면 장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을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례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장기할부 없습니다. 기타 수익금액 중에서 이자 수입, 자, 총괄해서 이자 수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이자 수입은 기타 수입에 와서 마이너스 250으로 해서 이자 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이미 이자 수익이 반영이 돼 있죠. 250만 원이 영업외수익으로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반영되는 부분을 우리 결산재무제표만 보고 바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도 있지만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이자 수익금액을 결산상 수익금액에 반영하신 후에 기타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서 판매장려금,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판매장려금 1,000만 원 누락했다라는 겁니다. 결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총수익금액 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타 수익금액에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진행률, 장기할부, 기타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내용이 총괄표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하단 부분에 75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상단 부분 조정에 6번 가산과 7번 차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분화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가산과 차감에 대한 부분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장려금 누락된 부분 총수익금액 산입 인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 수익은 250만 원 인출로 해서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세무조정사항은 반드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F3번 조정 등록 메뉴를 실행을 시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는 종합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 원인을 설명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차이 원인을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7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특례, 간주 임대료, 자산 매각과 관련되는 세금 간섭
관련되는 부분인지 진행률 차인지 매출 누락인지라고 나와 있는데 7번 매출 누락과 관련되는 부분은 입력하시는 순간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은 차이 원인은 있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반영하실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앞에서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업종 코드별로 세분화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사례에 보시면 비철금속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코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매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도소매 직접 입력을 합니다. 도소매 비철금속. 자, 업종 코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총수익금액 차액 검토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차이 원인을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했다면 반영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체크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수익 금액과 차이 나는 금액 1,0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1,000만 원은 판매 장려금에 대한 차이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에 이렇게 일반 과세자들은 1기 확정신고와 2기 확정신고 두 번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정신고가 있다든가 예정신고를 한 상황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신고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차이 원인을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 내용에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후 총수익금액 계산을 하시고 나면 작성을 하시고 나면 중간에 보시면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의 수익금액 금액과 차액 부분이 나오는데 이 차액 부분의 금액이 제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로가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반드시 F3번 조정 등록을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작성하셨다면 저장해서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